오늘 한국 선수들은 최고의 투혼을 보인 가운데 아쉽지만 그래도 16강의 실마리를 찾은 경기였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나온 각종 논란과 여러 문제들, 한국이 진출할 가능성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벤투 감독은 퇴장당했지만 이렇게 강한 항의로 난입한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우선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경기가 마치자 온라인은 각종 비난과 욕이 난무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뜻밖의 가장 많은 질타가 나온 부분이 주장 손흥민과 골키퍼 김승규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는데요. 손흥민은 부상으로 인해서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른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 누리꾼은 부상이면 그냥 나오지 말지 라고 했고, 오늘 사실상 워스트다 라는 댓글도 보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벤투 감독이 손흥민을 위로할 때 손을 뿌리치고 주장답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김승규 역시 유효 슈팅 3개의 3골은 심각하다며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조현우가 소환되었습니다. 조현우는 마지막 독일전에서 미친 듯한 선방을 보였으며 그로 인해 MOM이 된 바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손흥민 등 선수들 인스타에 찾아가 각종 악플까지 남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는데 세금 녹는다며 선수들에 대한 강한 비판을 가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직 조별리그가 끝나지도 않았고 지나친 비난은 삼가자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비판하는 세력 이상으로 손흥민은 건들지 마라 라면서 두둔하는 누리꾼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실제 손흥민의 경우에는 그 존재만으로도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는 경계 대상 1호입니다. 조금만 틈을 줘도 손흥민은 곧바로 슛을 날리게 항상 수비수 2-3명이 밀착해 있습니다. 다만 수술한 지 겨우 2주가 경과한 상황이고 손흥민도 머리에 울림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부상당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손흥민의 대체 선수도 전혀 없습니다. 벤투 감독 손을 뿌리친 장면에서도 손흥민이 처음엔 벤투 감독인지 몰랐다는 것 같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나중에 감독인지 인식을 하자 위로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어 보입니다. 또한 이렇게 아직 조별리그가 계속되는데 선수들에게 강한 비난을 해봤자 좋을 게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조규성은 2골이나 넣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주눅들어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는 상황도 나왔습니다. 이미 선수들 멘탈도 많이 좋지 않은데 거기에 대고 비판은 당분간 삼가는 것이 팀의 이득인 것이죠. 실제 손흥민의 부상 투혼 이외에도 김민재는 경기 당일 출전을 고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민재는 경기장 도착 때까지도 출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1시간 전까지는 출전 명단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오롯이 김민재 스스로 판단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민재는 무리임에도 출전을 강행했으며 결국 김민재 영역에서는 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월드컵 무대에 대한 열정과 국대로서 책임감을 완수한 모습이 선수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다만 이 상태로라면 마지막 경기에 나올 수나 있을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벤투 감독에 대한 비난도 일부 이어졌는데 역시 이강인을 선발로 쓰지 않은 측면입니다. 실제 이강인은 나오자마자 조규성에게 택배 크로스를 띄웠고 곧바로 헤더골로 연결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로 한국에는 반드시 필요한 인물인데 왜 선발로 내지 않았냐는 의미입니다. 외신 기자들도 이강인을 왜 선발로 쓰지 않냐고 한국 측 기자들과 선수들에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는 벤투 감독의 의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누리꾼들과 월드컵 전까지 내내 충돌을 빚었죠. 실제 평가전에서 불러놓고도 이강인을 쓰지 않은 것은 벤투 감독의 판단 미스라 평가됩니다. 하지만 4년간 한국팀을 지휘하면서 벤투 감독만의 빌드업 축구를 준비해왔으며 이강인의 공격 특성상 벤투와 맞지 않아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이강인은 마요르카 이적 후 두각을 나타내며 다소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벤투도 이강인을 교체 멤버로 투입해 골까지 연결된 것은 큰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부 누리꾼들은 벤투 감독을 두둔하며 할 만큼 했다, 빌드업 축구 이만큼 해놓은 것도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빌드업 축구 비슷하게 구사하는 국가는 본래 일본이었는데 한국도 피지컬 중심 축구에서 빌드업 축구로 변화하는데 벤투가 불과 4년 동안 이를 해낸 업적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번 월드컵에서 아직 승점은 없지만 강팀을 상대로 상당히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이렇게까지 경기력이 좋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빌드업 축구로 점유율이 다른 월드컵보다 한국이 높기에 팬들이 느끼는 게 다른 것이죠. 여기에 벤투 감독은 중간에 선수들 대신해서 퇴장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영국의 문제 심판 테일러가 경기를 조기 종료하자 김영권이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 난입한 것입니다.
김영권은 옐로우 카드를 이미 받았기에 한 장만 더 받으면 곧바로 퇴장할 위험한 처지였습니다. 퇴장 시 포르투갈전에 못 나오게 되는데 매우 중요한 순간에 벤투 감독이 난입해서 오히려 선수들보다 더 크게 화를 냈고 이에 자신이 대신 퇴장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일종의 노련함인데 지난 파라과이 평가전에서도 상대 선수가 손흥민의 시비를 걸었고 선수들끼리 싸움이 붙자 벤투 감독이 직접 난입해 포르투갈을 구사하며 싸움을 말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벤투 감독이 마지막에 못 나오면 교체도 그렇고 지휘하기 어려워서 손해라고 말합니다. 실제 라커룸 입장도 금지되었고 통신도 금지되어 벤투는 선수들과 분리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부 채널에 따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다 알아서 할 것이라며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히 세르지오 코치는 벤투와 4년 동안 한국팀을 담당해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벤투 감독만 탓할 게 아니라 고질적인 수비 불안과 첫 번째, 두 번째 너무 쉽게 골을 내준 것도 문제였습니다. 프리킥으로 실점한 상황을 비롯해 그렇게까지 쉽게 골을 먹는 게 너무 수비가 아니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이유를 내버려두고 거리를 두며 압박하지 않은 게 크로스로 이어져 버린 것이죠. 안정환 해설위원이 저렇게 공 가진 이를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된다고 한 다음 곧바로 실점했습니다. 좀 더 대인마크와 압박이 있었다면 실점하지 않고 동점, 역전도 가능한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벤투 감독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아직 여전히 다양한 문제점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벤투 감독은 경기 전에 한국 선수들에게 16강에 11번 본선 진출해서 겨우 2번만 진출했다라면서 압박을 느끼지 말고 무대를 즐기고 최선을 다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이며 경기 후 선수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고마웠고 마지막에 영혼을 갈아 넣을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문제의 테일러 주심은 심지어 영국 심판임에도 영국 공영방송 BBC가 강하게 비판하며 나섰습니다. BBC 스포츠는 테일러 주심이 한국의 마지막 코너킥 기회를 앗아갔다며 추가 시간을 충분히 반영 안 했는데 월드컵에서 특히 마지막 코너킥을 주지 않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었고 이번 대회는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가나 선수들이 추가 시간에 침대 축구를 한 2-3분 정도가 보람이 있게 되어버린 것이죠. 피파는 이번 대회에 이러한 침대 축구 퇴출을 위해 모조리 추가 시간을 반영한다 했는데 이것을 어겼으며 관례처럼 행해지는 마지막 공격 기회를 앗아간 것도 해당 심판의 추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계 언론에서도 해당 심판은 퇴출이 마땅하다 했고 영국 누리꾼은 한국에 죄송합니다 라고 트윗했습니다. EPL에서도 같은 동작에 손흥민은 퇴장이었고 맨유 맥과이어는 노카드 판정 등 심판을 엉망으로 본 인물이죠. 이미 심판 배정 시에 한국 누리꾼들이 손흥민 퇴장권으로 매우 심기가 불편했는데 결국 일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영국 복수의 언론과 전세계 네티즌들은 금지, 다시는 피파는 테일러를 부르지 말아라, 테일러는 퇴출이다 라며 거센 비판을 하고 있으며 영국 팬들도 질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우, 박지성 해설위원도 조기 종료뿐만 아닌 핸들링 반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선수들에 대한 비난과 억측보다는 남아있는 16강의 진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어떠한 경우의 수등이 남아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이 가나전이 안타까운 점은 가나보다 전혀 뒤처지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음에도 패한 것입니다. 일본도 코스타리카전에서 슈팅수는 많았지만 단 한 번의 유효슈팅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대해 마땅한 해답이 없지만 한국은 이강인, 조규성이라는 답을 찾았으며 마지막 포르투갈전에는 이강인을 선발 혹은 빠른 시간에 투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성의 폼이 좋은 이상 선발은 확실해 보이며 이강인까지 호흡을 맞추는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경우 안화 골절이기 때문에 마스크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에서 몇 경기를 뛰고 왔으면 모르는데 부상 후 마스크 제작 후 바로 카타르로 오면서 마스크에 대한 보완 작업이 거의 없었고 다른 마스크 선수와는 다르게 마스크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은 본인이 가장 답답하고 경기 후 눈물을 흘린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도 손흥민의 존재감과 한 번만 틈을 주면 나오는 손흥민 존의 슛이 매우 무섭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수비를 달고 다니며 조규성의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현재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기고 한국이 포르투갈을 격파해야만 희망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월드컵 3차전에서 승리 확률은 22%로 2차전 0%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경우의 수로는 10% 미만이고 결정적으로 포르투갈이 매우 강한 팀이라 쉽지 않지만 마지막에 독일도 이겼던 저력으로 태극전사들이 기적의 피날레를 위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